는 투쟁심을 강화하고 그 대상자들 거기에 이제 반역자로 지칭된 사람들은 대중 앞에서 자기 과오를 솔직하게 자백함으로써 이제 공화국 국민으로서의 충성을 다짐하도록 하는 거죠. 다시는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는 과거의 과오를 이제 이렇게 실토하고 이 실토를 바탕으로 해서 공화국 국민으로 다시 거듭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도록 만드는 거죠. 이런 것처럼 이거는 군중심판에 회부되는 사람들은, 죄가 중한 사람들은 군중심판에 회부되지 않습니다. 재판소의 법적 처벌을 받도록 하는 거예요. 하지만 자수자거나 죄가 중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군중심판을 진행합니다. 사실 군중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해방 후에 아까 전에 얘기했던 친일파, 민족 반역자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일제잔재 청산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아직 정부가 수립이 되지 않고 미군정은 그런 상황에 미연적이고 그랬을 때 인민들이 자발적이고 창의적으로 이런 군중재판을 마련해가지고 이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조직한 거예요. 그리고 참석한 군중들은 증거와 형벌에 관해서 자유롭게 발언을 하는 방식입니다. 인민들 자신의 법의식에 기초해서 진행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인민들의 자발성과 주체성을 최고적으로 고양시키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주민 자신이 직접 재판의 주체가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민 대중이 친일파, 민족 반역자 내지는 전시 반동분자를 직접 처벌함으로써 신생국가에 대한 그들의 애국적 열정을 고무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군중심판의 형식을 다시 이제 살펴볼까요? 일단 구체적으로 보면 군중심판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리-면 총회에서 선정한 심판장과 참심원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리인민위원장이 군중심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이세요 라고 이제 소집을 해요. 그리고 심판을 할 때는 심판을 받는 사람의 범행지에서 진행을 해서 그 생생함을 재현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군중들이 직접 증거를 제출할 권한을 가져요. 그 범행지에서 이 사람이 이 지역에서 이렇게 누구를 이렇게 처벌을 하고 누구를 학살을 하고 누구를 탄압을 하고 이렇게 지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군중들이 그것을 심판관들뿐만 아니라 군중들이 스스로 증거를 제출하고 발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합니다. 그리고 죄의 유무 및 제재 정도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군중적으로 토의를 해요. 이 사람을 어떻게 할 겁니까?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어느 정도 합의가 되면 이 심판회에서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군중심판의 특징은 형벌은 적용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법적인 규정 내지는 재판소에서의 어떤 심리 이런 것들을 거치는 게 아니잖아요. 군중재판이고 그리고 대상자들 같은 경우에 중죄인이 아니라 경미한 죄인이잖아요. 이랬을 때 이 사람들에게는 형벌을 적용하지 않고 두문, 근신이라고 하는 처벌 방식을 적용합니다. 두문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생소하시죠? 두문이라고 하는 뜻은 문을 막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두문이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 출입을 못하게 하고 진문을 막는 것을 의미하고요. 근신은 여러분 아시죠? 활동을 삼가하도록 한다는 뜻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 전쟁기에 경찰관들한테 이제 목에 팻말을 이렇게 채우죠.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군중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목에 자기 이름과 죄목 이런 게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서울에서 군중심판 사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북에서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뭐 북에 가서 직접 찍어올 수도 없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전쟁기 서울에서 이루어진 군중심판 사진인데요.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뒤에 도열해 있고 사람이 이제 그 범죄 반역자들이 반동분자들이 앞에 이렇게 서 있어요. 그리고 보통은 목에 팻말을 걸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이제 심판관이 개시를 한다. 이러면 발언할 사람들 군중이 막 이제 발언을 하고 이 사람들이 머리를 재아려서 사죄를 하고 자기 죄를 반성하고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좀 이것을 여러분들이 실감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서 조금 있다가 다른 사진들 문혁 때 문화혁명 중국의 문화혁명 때 비슷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군중 심판을 하고 두문을 처리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무기관이나 안전부에서 경미한 죄로 취급당한 자를 군중 심판에 세워서 인민 앞에서 처벌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한테 두문 벌을 내리겠소 이렇게 되면 붉은 글씨로 자기의 죄를 가슴에 써붙이도록 해요. 근데 이거는 절대 떼면 안 돼요. 두문벌의 기한이 있는데 그 기한 동안 떼면 다시 이제 잡아 들여지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다시 떼거나 도주하거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한 조치가 취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붙인 것을 떼어버린 자는 다시 써붙이도록 하고요. 그리고 내각은 일단 제재를 받은 자들이 두문 이제 글자를 이렇게 표를 붙이고 글자로 이제 죄상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떼어버리고 출입하는 것은 안 됩니다. 밖에 잠시 나간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붙인 옷을 입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붉은색으로 두문 이렇게 쓰는데 두문 대문에다가 대문이 이제 이렇게 보통은 아유 제가 그림을 잘못 그리네요. 예. 집이 있으면 이렇게 대문이 있겠죠. 거기에 이렇게 써요. 두문이라고 써서 이것은 두문벌을 받은 자의 집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두문을 적용하기로 한 경우에는 48시간 내에 관할 내무소 분주소장에게 보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아주 신속하게 처리를 합니다. 보통 두문벌은 4에서 6개월, 그러니까 동네에서 그 사람이 두문 처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4에서 6개월 동안 계속 집 밖에 못 나가고 그 집 사람들이 저 집 문을 지나다닐 때마다 어머 이 사람이 두문벌을 받은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 사람이 밖에 나왔어. 근데 여기에 뻘겋게 써가지고 두문벌을 어떤 죄목을 가지고 있는지를 쓴 옷을 입고 나오잖아요. 두문표를 붙인 옷을 입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동네 사람들한테 다 광고하는 효과를 내는 거죠. 그래서 보통 두문벌은 4에서 6개월, 근시는 2, 3개월 동안 적용한다고 해요. 그리고 두문벌을 받은 사람은 생산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노동이 있을 때만 밖으로 나올 수 있지 뭐 다른 사람 생일잔치를 간다거나 친구를 만난다거나 어디 조문을 간다거나 이런 일체의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사회적으로 격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노동이 있을 때만 밖으로 나오고 그 외에 다른 출입은 일체 금지가 됩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게 바로 이제 중국의 문화혁명 당시의 두문을 처리하는 것인데요. 이런 방식이 중국에도 그리고 북한에도 있었다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지금은 이제 목에다가 이렇게 판을 이렇게 걸도록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북 같은 경우 두문표를 해가지고 이제 옷에다 이렇게 붙이도록 돼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이 사람들의 죄상을 문 앞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구경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당시 북한의 두문 과정에서도 비슷한 과정이 벌어졌을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군중심판과 두문은 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어떠한 효과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를 살펴보면 일단 군중심판은 인민들 스스로 반동분자를 감시하는 아주 유력한 효과를 가진다고 할 수 있어요. 지금 북한 정권 같은 경우에는 일시강점기에 북한 체제 전체가 흔들리는 경험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중죄인도 무섭지만 아주 사소한 경미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언제 이들을 배신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공포를 갖겠죠. 근데 이 사람들을 다 지금 전투 중이기 때문에 군인이나 경찰력 같은 것들이 다 주민을 감시 통제하는데 투입할 수가 없어요. 전투를 하는데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랬을 때 인민들 스스로 이들을 감시하고 이들을 처벌하고 함으로써 다시 북한 체제를 배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효과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군중심판과 두문 같은 사회적 처벌은 정치적 배제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배제의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저 집 부역한 집안이구나. 뭐 왜 그랬대? 저 사람이 이랬대, 저랬대, 왜 그랬대? 뭐 그 사람의 친척이 무슨 문제가 있었대. 지금 거의 어떤 범죄를 저지르거나 무슨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강제 커밍아웃 되는 것과 마찬가지의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감시,
그리고 그것을 당한 사람들은 도저히 얼굴을 들고 밖에 나설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것을 보는 사람이나 당하는 사람 모두 경각심을 느끼도록 하고 그들과 나를 구별하도록 이제 하는데 그들이 배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은 나 같은 경우에 그들을 배제하면서 나는 저들과 다르다. 나는 저런 일을 벌이지 않음으로써 안전한 곳에 위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도록 하는 효과도 같이 거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문벌을 받은 자는 자유로운 외출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두문벌을 받은 사람이 친구도 있을 거고 가족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 집에 또 출입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러면 이 출입하는 사람까지도 분주소의 감시원, 이제 강리의 인민위원회 인민반을 통해서 이제 감시가 되는 거죠. 저 집에 드나드는 사람이 누구야? 저 사람 반동분자인데 알고 보니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친한 사람이야. 이러면 그 사람에게도 낙인 효과가 가는 거죠. 그리고 인민대중이 직접 적대분자를 처리한다는 점에서 계급투쟁에 인민대중을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반역자들 같은 경우에는 모든 동산과 부동산을 리인민위원장이 관리를 하는데요. 반동분자로 결정되면 재산을 모두 등록해서 주민들이 참가하는 열성자 대회에서 몰수 대상을 결정하고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이를 사회적 표본으로 삼아요. 단지 낙인 효과에 그치지 않고 자기 재산을 다 뺏겨서 아주 사회경제적으로 낮은 위치로 떨어지도록 만드는 거죠. 먹고 살기 힘들어지도록 또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너무 엄혹하게 이들을 처리했을 경우